안녕하세요. 주민 메디컬 홍금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다 보면 피곤함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을 끝나고 나면 이 피곤함이 와르르 몰려와서 힘든 적이 많거든요. 은정 씨는 피곤할 때 어떻게 푸세요? 저는 피곤할 때 커피 한 잔을 마시는 편이에요. 저는 그렇게 또 믹스 커피가 좋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믹스 커피를 마시면요. 멍했던 머리가 확 깨는 듯한 느낌? 좀 맑고 깨끗한 느낌이 들어요. 네, 많은 여성분들이 믹스커피 많이 드실 텐데요. 오렌지 주스도 그렇게 좋대요. 오렌지 주스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몸을 방어하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피곤함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네, 제가 항상 촬영하기 전에 믹스커피 한 잔 먹고 시작을 하는 편인데 앞으로는 상큼하게 촬영하기 전에 오렌지 주스 한 잔 마시고 상큼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오렌지 주스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민 메디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아름다움. 그중 하나가 가슴입니다. 그래서 보다 글래머러스한 몸매가 되기 위해 수술에 도전하는 여성도 있지만 모든 수술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문제로 인해 수술이 잘못되고 그 결과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원하지 않는 결과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울증까지 걸리는 여성들이 적지 않은 지금,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그 답을 주민 메디컬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수술로 인해서 좀 후유증이 좀 크고 작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 후유증에 시달리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해결책 과연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신동진 원장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가슴 수술이 잘못된 그런 환경을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슴 수술이 잘못됐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예, 가슴 수술 자체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수술들보다는 비교적 큰 수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가장 흔한 게 보형물 수술했을 경우 나타나는 구형구축 현상입니다. 그래서 구형구축이 오게 되면 가슴의 통증도 심하게 되고 또 가슴 비대증도 나타나서 미용학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욕심을 많이 부려서 너무 큰 보형물을 가슴에 삽입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무거운 체중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목이나 허리에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요즘은 자가지방으로 가슴 확대를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방괴사나 석회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셨을 텐데 왜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건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가슴 수술 자체가 그렇게 단순한 수술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작용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고요. 또 보형물 같은 경우는 가슴에 그 큰 보형물을 인체 조직 안에 넣기 위해서 절개 박리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혈관이나 신경 손상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보형물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아무래도 이물질이기 때문에 수술 과정에서 어떤 문제 없이 잘 됐다 하더라도 몸 안에서 면역 반응에 의해서 피막으로 이 보형물을 싸게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피막 자체가 두껍게 되면 구형구축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그 수술 과정에서 수술하는 의사가 테크닉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직 손상을 많이 유발시켜서 이런 부작용이 흔히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단순 지방을 이용해서 가슴 확대술을 하는 경우에도 너무 과다한 지방을 가슴에 주입을 하거나 아니면 시술 과정에서 시술하는 의사의 그 테크닉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런 지방괴사나 석회 현상 이런 현상이 흔히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의 부주의나 그 환자들의 좀 과다한 욕심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고통을 안고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가슴 확대 수술을 많이 하는데 뭐 예뻐지기 위해서 수술을 했겠지만 수술 이후에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그런 트라우마를 입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트라우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예. 여자로서. 그렇다면 분명히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뭐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보형물 수술을 하고 나서 구형구축이 온 경우에는 그 구형구축이 온 그 보형물을 제거를 하고 새로운 보형물로 대체해주거나 아니면 그 보형물 대신에 그 자가지방을 이용한 방식을 쓰거나 아니면 줄기세포 성형을 하거나 그래서 가슴을 복원해주는 그런 수술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후에 이제 구형 구축이랑 문제가 생겼을 때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이제 가슴 수술이 잘못된 경우에 모두가 이 재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수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가슴에 피부 위축이 왔다든지 아니면은 피부 괴사가 왔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다시 보형물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더 문제를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재수술이 힘들 수가 있고 또 단순 지방 이식을 해가지고 그 안에 석회화 현상이나 지방 괴사가 심하게 온 경우도 재수술을 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환자분이 과거에 지방 흡입을 받았든지 아니면 너무 마르셔서 채취할 지방이 없을 경우는 뭐 자가지방을 이용한 가슴 확대술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재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그 재수술 과정에서 이 보형물을 빼거나 아니면 교체를 한다던가 뭐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는 말인가요?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고요. 과거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보형물 수술 후에 구형구축이 많이 오는데 이 구형구축이 왔을 경우 이 보형물을 제거를 하고 새로운 보형물로 대체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문제가 뭐냐면 이미 구형구축이 왔다는 건 그 가슴 자체에 어떤 조직 손상이 많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가슴에 다시 보형물을 삽입을 하게 되면 또다시 구형구축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을 다시 선택할 경우는 환자분이 좀 더 신중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형 구축의 재수술에 대한 문제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어떤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보형물 같은 이물질에 의한 그런 구형 구축을 피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나온 수술법이 자기 지방을 이용한 자가지방 이식 수술입니다. 네, 그 자가지방을 이용한 수술이 만족도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시청자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 아무래도 자기 조직이기 때문에 보형물 같이 그런 이물질에 의한 부작용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자가지방 자체가 생착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가슴에 주입을 해서 가슴을 키워놨다 하더라도 생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흡수된다든지 혹은 과도한 지방 주입으로 인해서 지방 괴사나 석회 현상 그런 부작용이 흔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가지방을 이용하면은 생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속에 그냥 흡수가 돼서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좀 수술을 하면 좋은지 그런 팁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방법이 줄기세포 가슴 성형술인데요. 이 방법 자체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식한 지방의 그 생착률을 높여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단순 지방 이식에서 나타나는 생착률 저하에 따른 지방 괴사나 석회 현상 그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또 자기 조직을 이용한 시술 방법이기 때문에 그 보형물로 인한 그런 부작용, 구형구축 같은 그런 부작용이 안 생긴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줄기세포도 어떻게 보면은 자가지방, 자가 조직 중에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보통 여성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피부에 줄기세포, 자가 조직을 넣으면 좀 운동을 조금만 많이 해도 다 빠져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약간 유지가 좀 짧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약간 이 부분도 약간 염려스럽거든요. 이 볼륨감 유지가 좀 오래 되나요? 일단은 그 기준 자체가 생착이 되느냐 마느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단순 자가지방 이식술로는 생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대신에 이 대안으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줄기세포와 같이 시술을 하게 되면 줄기세포 자체가 시술 부위에 들어가서 혈관을 튼튼하게 형성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식된 지방이 그 자리에 충분히 높은 생착률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일단 살아남은 지방 자체는 반영구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생착이 되고 나서 가슴이 유지된 그 가슴 자체는 반영구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원장님 제가 들어보니까요. 예. 생착률이라는 요 단어가 저도 그렇지만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애매모호하게 좀 느껴질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예, 그런가요? 그 생착률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지방을 이식했을 경우 이식한 지방이 얼마나 살아남느냐 그 퍼센트거든요. 그래서 통상 예를 들어서 100개의 지방을 옮겨 놨을 경우 네. 생착률이 높다는 거는 그 이식한 지방 100개의 지방 중에 거의 대부분이 살아남으면 생착률이 높다고 할 거고 만약에 100개의 지방을 이식했는데 그 중에서 뭐 10개나 뭐 20개 정도 살아남았다. 그러면 생착률이 떨어졌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생착률이 50%다. 그러면 이식한 지방의 50%가 살아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자가지방으로 했을 때 생착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줄기세포를 함께 결합함으로써 생착률을 많이 올렸다라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시술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에 비교했을 때 요 줄기세포 자가 방법을 하는 시술은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항상 모든 게 뭐 완벽하거나 장점만 있는 수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성형 자체도 단점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보형물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부작용이 훨씬 덜 생기고 또 일단 생착이 되고 나면 평생 갖고 갈 수 있는 영원한 내 가슴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아무래도 자기 조직을 이용한 그런 자기 조직을 재료로 쓰다 보니까 보형물처럼 그렇게 풍만한 가슴을 만들기는 조금 힘들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형물보다는 자가 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대로 생착률 부분에서 약간 떨어지니까 네. 원하는 만큼의 볼륨은 좀 생기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수술 자체가요. 모든 게 다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뭐 장단점이 다 있기 마련인데 그죠. 잘 생각을 하시고 자신에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원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좀 궁금하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이 시술 자체가 좀 복잡하고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건강에도 좀 무리도 가지 않고 좀 이렇게 하려면 원장님 제 생각에는 이 전문의와 좀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아무래도 너무 수술 뻔한 질문이었나요? 예, 가슴 수술, 네. 가슴 수술 자체가 좀 비교적 큰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네. 좀 민감하고 수술 자체가 잘못하게 되면 부작용도 생기고 또 일단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 이거를 원래대로 회복시키기가 힘든 그런 수술이 가슴 수술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수술을 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술하는 과정에서 수술하는 의사가 어떤 응급사항이나 이런 또 수술에 대한 적절한 노하우나 이런 게 없으면 그만큼 부작용이 흔히 생길 수 있는 게 가슴 수술입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 한 번 뭐 보는 게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안전하게 또 철저한 상담을 네. 통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수술을 한 여성분들을 제가 만나보고 왔거든요. 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가슴 수술을 한 후 불만족스러운 결과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런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슴은 우리 여성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수술이 잘못됐을 경우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오늘은 이 가슴 성형 수술로 부작용을 겪었지만 재수술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은 한 여성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만나기로 한 분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분인데요. 그녀는 대학교 입학을 했던 20살부터 가슴 성형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린 나이일 때부터 가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가슴 크기 부분에 좀 고민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가슴이 좀 작긴 했어도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가 남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도 않았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특별히 그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뭐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렇게 수술을 하시게 된 계기가? 네, 제가 대학교 입학 후에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제 여자 아이돌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그 무대에 올라갔을 때 스치는 소리로 여자 맞아? 왜 가슴이 없어? 뭐 이런 말이 이렇게 언뜻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평생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중 여고를 졸업한 사례자. 즐거운 대학 생활을 기대했지만 가슴이 작다고 무시하는 말을 들은 뒤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긴 고민 끝에 수술해서라도 예쁜 가슴을 얻고 싶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로워질 자신을 상상하며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슴 성형을 위한 자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좀 더 나은 자신을 상상을 하며 자금을 모으셨는데, 그렇다면 이 자금을 모으신 후에 바로 수술을 하신 건가요? 네, 아르바이트를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무작정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막 이곳저곳 알아봤어요. 근데 보형물을 넣는 것보다는 그 지방 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결정을 했었죠. 어떻게 수술 결과는 만족하셨어요? 너무 그때는 급한 마음에 빨리 수술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수술을 결정했는데, 수술하고 한두 달 지났을 때도 크게 변화를 못 느끼고, 한 6개월이 지나니까 다시 제 몸 원래대로 이제 그냥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화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에 병원에 가서 관계자를 찾아봤는데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관계자들을. 네. 와, 그런 것들을 많이 겪고 나면 당연히 속상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때는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왜 사람들이 연둔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지 그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수술을 담당했던 관계자 모두가 사라져 희망의 끈을 놓치려는 찰나 다른 성형외과를 찾아 진지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생착률이 높은 방법으로 재수술을 권유받았는데요. 부작용을 경험해 걱정이 컸던 사례자. 쉽게 재수술을 결정 내리지 못하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네, 처음에 수술을 했을 때 만족도가 그리 높지가 않아서 두 번째 수술에 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수술을 권유를 하신 건가요? 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작은 가슴 컴플렉스로 인해서 예전에 그 자가지방을 이용한 가슴 확대술을 받으셨는데요. 그 이후에 아무래도 지방 자체가 생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방 괴사로 인한 석회화 현상이 나타났고, 또 이식한 지방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흡수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이 거기에 대한 가슴 컴플렉스로 다시 저희 병원을 내원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단순 지방 이식보다는 좀 더 효과가 좋은 줄기세포 가슴 성형술을 권해드렸습니다. 네, 선생님이 보셨을 땐 이 수술의 결과가 좀 어땠나요? 예, 환자분이 다행히 그 복부나 허벅지 쪽에 지방이 충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하셨고요. 하고 나서 줄기세포 가슴 성형이 보형물보다는 아무래도 그 절개박리 과정이었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또 이물질에 의한 부작용, 그런 부작용도 없고, 또 수술 이후에도 이물감 그런 것도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또 단순 지방 이식보다는 생착률이 좋기 때문에 그 단순 지방 이식에서 오는 지방 괴사나 석회화 그런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줄기세포 가슴 성형 수술 이후에 또 병원에서 권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셔서 경과도 참 좋았고, 환자분도 지금 매우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수술을 한 지 약 1년이 지난 지금, 사례자의 아름다운 가슴은 그녀를 미소 짓게 만듭니다.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수술을 할 때 좀 걱정도 많이 앞섰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나요?
제가 마음이 많이 불안하긴 했는데 그 철저하게 사전 케어를 받았던 덕분에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좀 상태가 굉장히 많이 빈약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저는 바로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선생님께서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이 지방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수술 시기를 조금 더 늦추면서 이제 너무 급하게 가진 말아라 얘기해 주시는 걸 듣고 그대로 따른 다음에 이제 사전 관리를 받고 나니까 무서웠던 마음도 두려웠던 마음도 이제 조금씩 많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수술 후에 이 관리 부분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거든요. 수술 후에 한 6개월 정도 경과 상담을 받고 이 사후 관리도 받는데요. 그걸 잘 다 받고 나니까 이제 제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지더라고요. 현재 재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재수술을 받고 난 후에 특별히 느끼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리 급하다는 그 마음이 들어도 정말 이건 수술이니까 정말 철저하게 잘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문가와 철저하게 상담한 후에 저한테 맞는 수술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수술을 해도 이제 실패할 확률이 낮아지니까 정말 잘 알아봐야 된다는 거 그거 많이 생각했었어요. 재수술을 받고 이렇게 활짝 웃으시는 여성분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네. 밝지 않아요? 네. 정말 처음에 저를 봤을 때도 활짝 웃으면서 맞아주셨는데 헤어질 때까지 그 웃음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원장님, 이렇게 재수술을 할 때요, 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준비해야 될 특별한 단계가 있습니까? 뭐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만약 수술을 하게 됐다 결정이 되면 수술 전에 그 가슴 상태나 아니면 그 환자의 건강 상태 또 그 환자의 지방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가슴에 보형물이 있다면 보형물을 제거를 하고 또 가슴 자체가 어떤 조직 자체가 수술을 하는데 적합한지 확인을 한 다음에 수술 전 처치를 해야만 다음 수술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검사와 상담을 충분히 하고 난 후에 수술을 이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수술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환자분이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방에서 진행되는 과정은 환자의 복부나 허벅지 쪽 불필요한 지방을 채취를 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복부나 허벅지 쪽 지방을 최대한 뺀 다음에 뺀 지방을 정제를 해서 일부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을 하고 추출된 줄기세포와 또 정제된 지방을 섞어서 가슴 양쪽에 골고루 적당한 위치에 정확한 위치에 시술을 해서 주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 자체는 그거로 끝나게 됩니다. 네, 수술하는 분들이 아마 그 과정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아마 조금은 이해가 되시고 좀 해결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직접 저희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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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 20대 후반이고요. 네. 방배동 거주하고 있어요. 방배동에 사시는 20대 후반이시라는 거죠? 네네. 네, 오늘은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를 주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가슴이 엄청 작았거든요. 예. 그래서 A컵도 안 됐었는데 맨날 스트레스를 받다가 한 몇 년 전에 보형물을 넣어서 가슴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한 곳이 딱딱하게 굳어서 조금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네. 해야 될지 궁금해서. 네, 상담자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슴 수술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딱딱하게 굳어서 통증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가요? 일단은 뭐 보형물 수술 후에 나타나는 구형 구축 현상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결국 보형물을 제거를 해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일단 보형물을 제거하고 그런 그 이물질에 의한 구형 구축이나 그런 부작용이 없는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부나 허벅지 쪽에 있는 지방을 채취를 한 다음에 줄기세포 추출해서 그 추출된 줄기세포와 지방을 가슴에 주입하는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그런 구형 구축 현상이 없는 그런 자기 가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상담자분. 네. 예, 그 보형물을 제거하고 그 네. 줄기세포를 성형하는 것을 원장님께서 추천을 해 주셨거든요. 아, 네네. 예, 또 다른 궁금증이 더 있으십니까? 아, 그러면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언제부터 외출하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점이 궁금하시다는 거죠? 네네. 예. 네, 어떤가요? 일단 그 무리한 활동이 아니라면 수술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그 보형물처럼 어떤 절개 박리 과정이 없이 구멍만 뚫어서 시술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운동 같은 경우는 이게 줄기세포 성형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생착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통상 수술하고 나서 생착 기간을 3개월로 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생착이 잘 되도록 환자분이 좀 몇 가지 주의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팔을 이용한 운동은 3개월 동안 삼가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수영, 골프, 테니스, 요가 같은 그런 팔을 이용한 운동은 가급적 3개월 동안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재수술을 하게 되면요. 수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예, 보형물을 제거하고 수술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가슴 조직 손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수술 자체도 사실은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줄기세포도 상대적으로 충분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해줘야만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런데 일단 수술을 하게 되면 그래도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원장님께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가슴 수술을 추천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요. 주의해야 될 점 말씀해 주셨잖아요. 몇 개월 동안은 팔과 관련된 운동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상담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요. 네네. 34살이고, 네, 아이 엄마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혹시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아, 제가 원래 가슴이 좀 작았는데 아이를 낳고 모유수유까지 했거든요. 예, 예. 그러고 나서 모유수유를 끊고 나서 가슴이 조금씩 더 작아지고 그리고 처짐도 심하게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알아보다가 지방이식을 가슴으로 했는데 네네. 양쪽 크기가 너무 달라요. 아, 그래서 이때마다 너무 스트레스고 특히 목욕탕도 못 갈 지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전화를 했어요. 아, 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약간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가슴 때문에 좀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이런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이런 예. 분들을 위해서 좀 좋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결국은 그 가슴 사이즈를 맞추고 처진 가슴을 해결을 해줘야 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그 수술을 할 때 가슴 처진 정도가 심한 경우는 그냥 수술을 해서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미용학적으로 안 좋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가슴 처진 게 심한 경우는 수술을 해서 일단 리프팅 수술을 한 다음에 가슴 성형 수술을 해야 되고
또 가슴 사이즈도 너무 차이가 큰 경우는 너무 큰 쪽 가슴을 일단 축소 수술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가슴 사이즈 좌우 대칭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일단 작은 쪽 가슴에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해서 지방 주입을 하면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좀 심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술이나 시술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재수술이다 보니까 제가 사실 흉터가 또 많이 남을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수술할 때는 멍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재수술하는 게 많이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티가 많이 나게끔 흉터가 생기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수술이라고 하면은 또 겁이 더 날 것 같은데요. 그 원장님 실제로 이렇게 재수술을 하면 흉터가 많이 나나요?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 자체는 결국은 절개를 해서 큰 보형물을 가슴에 삽입을 해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흉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줄기세포 성형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절개 박리 과정이 없이 작은 구멍만 뚫어서 작은 관을 이용해서 시술하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부담감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아, 네. 좀 다소곳이 내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그 원장님, 이렇게 실제로 수술을 했을 때 좌우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은가요? 통상 여성분들 가슴을 보면 좌우 사이즈가 똑같은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폭이 좁든 넓든 거울을 놓고 보시면 네. 여성분들이 통상 가슴 사이즈가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사이즈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육안적으로 만약 좌우 사이즈 크기가 틀리면 작은 쪽 가슴에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할 때 지방을 조금 더 주입하는 식으로 좀 밸런스를 맞춰주는 식으로 시술을 합니다. 그 밸런스 부분을 중요시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같은 여성으로서 크기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37살이고요. 네. 한남동 살고 있습니다. 네, 한남동에 사시고요. 네. 네,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를 주셨나요? 제가 가슴이 너무 작아가지고 사우나나 수영장 뭐 이런 데도 못 갈 정도였어요, 사실. 네네. 그래서 5년 전에 가슴 수술을 받기는 했는데 받은 후에는 뭐 커지긴 했었어요. 만족스러울 만큼 커졌는데 네.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너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완전 스트레스 좀 받고 있고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요. 네. 그래서 다시 수술을 좀 받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그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가슴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셔서 자신감도 더 작아지셨는데 속상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좀 재수술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원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재수술의 또 재수술이지 않겠습니까? 예, 가능합니까? 일단 수술한 지가 5년 경과됐으면 뭐 수술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대신에 만약에 환자분이 아마 단순 지방 이식을 하셨던 것 같은데 복부나 허벅지 쪽 지방을 만약에 많이 채취를 했다면 다시 채취할 지방이 없다면 줄기세포 가슴 성형으로 가슴을 키우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복부나 허벅지 쪽 채취할 수 있는 지방이 충분한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지방만 충분하다면 수술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복부와 허벅지의 지방이 좀 충분하시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상담자분 복부랑 이 허벅지 한번 만져보시면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그러면 다시 수술 받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 뭐 티가 너무 심하게 나거나 그러진 않을
보니까 걱정이 좀 되네요.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줄기세포 가슴 성형 자체는 장점이 티가 안 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수술했다는 거를 남들한테 말을 하지 않으면 남들이 전혀 수술한 걸 모릅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부모님이나 남편도 모를 수가 있으니까 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원장님께서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하시면 티가 잘 안 난다고 하니까요. 상담자분 요 방법을 좀 추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설명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전에 그 상담을 하신 분처럼요. 그 원장님, 이렇게 재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분들에게 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가슴 수술 자체가 다른 수술보다 조금 예민하고 복잡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실수하더라도 효과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약 수술을 결정하셨다면 수술하는 병원이 충분한 그 장비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또 충분한 노하우를 갖고 수술을 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수술을 하신다면 그런 수술 이후에 후회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재수술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재수술하실 그 전문의의 숙련된 기술이나 노하우를 미리미리 체크를 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원장님? 예, 맞습니다. 그 가슴 수술, 특히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만큼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수술하는데 충분한 노하우가 있고 그 네. 병원의 그 장비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진 그런 병원에서 수술해야만 네. 수술 후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믿을 수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는 것 좀 권해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도 철저한 관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후 관리 부분에서는 좀 어떤가요? 예, 그 줄기세포 가슴 성형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을 했다고 그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생착이 제대로 돼야만 수술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방치해 놓으면 그 수술 자체가 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이후에 환자 상태를 보면서 만약에 회복이 늦는 경우는 고압 산소 탱크를 이용해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준다든지 혹은 그 환자분이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을 생착이 잘 되도록 유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음식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그 이식한 지방이 잘 생착되도록 음식에 대한 조언도 해준다든지 그런 관리를 3개월 동안 꾸준히 해줘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사후 관리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 수술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줄기세포 가슴 성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충분한 줄기세포를 추출해야만 그 수술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줄기세포를 충분히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병원인지 일단 환자분이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그 수술을 제대로 시술할 수 있는 충분한 노하우가 있는 의사가 있는지 그거를 또 확인하시는 게 좋고 또 수술만 잘 됐다고 나중에 어떤 부작용 없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수술 전 사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병원 시스템을 확인을 하시고 네. 또 수술 이후에도 그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제대로 갖춰진 병원에서 수술을 하셔야만 수술 이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 수술을 만약 하고 싶으시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신 다음에 병원을 검토하시면 나중에 수술 이후에 후회를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의 환경,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실력, 그리고 관리 시스템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신동진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수술도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꼼꼼하게 상담을 하신 후에 적절한 수술법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후에도 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